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디그롬을 노리는 팀들 명단에 흥미로운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SNY의 앤디 마티노는 매츠, 양키스, 텍사스에 이어 디그롬과 접촉한 네 번째 팀의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놀랍게도 돈을 가장 적게 쓰는 팀 중 하나인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템파베이는 왜 디그롬을 영입하려는 걸까요? 지난해 2년 연속 동부 우승을 했던 템파베이는 올해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성공하긴 했지만 지난해 100승에서 14승이 빠진 86승에 그치며 와일드카드 3위로 턱걸이했고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광탈했습니다. 많은 부상자가 있었음에도 선발 ERA가 다저스, 휴스턴, 양키스에 이어 4위, 불펜이 메이저리그 7위로 마운드가 선전한 반면 타선은 평균 득점이 메이저리그 21위에 그쳤으며 클리브랜드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24이닝 1득점이라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18점의 평균 득점 감소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최악의 기록으로 템파베이는 마운드보다는 타선 보강이 절실합니다. 이에 템파베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타자는 브랜든 니모, 앤드류 베닌텐디, 마이클 브랜틀리, 이안 앱, 앤서니 산탄데르 같은 좌타석에 서는 것이 가능한 외야수입니다. 그럼에도 템파베이가 디그롬의 눈독을 들이는 데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즌 종료 시점의 페이롤이 8,600만 달러였던 템파베이는 케빈 키어마이어의 계약이 끝나고 최지만을 피츠버그로 트레이드해 현재 내년 예상 페이롤이 6,8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연봉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선수는 아무도 없고 마뉴엘 마고가 700만 달러, 얀디 디아스가 540만 달러, 타일러 글래스나우가 535만 달러, 브랜든 라우가 525만 달러로 500만 달러를 넘는 선수도 4명에 불과합니다. 페이롤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건 반대로 템파베이가 디그롬에게 베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템파베이가 돈을 쓰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익 공유 제도입니다. 올해 13,928명의 평균 관중이 47,627명인 1위 다저스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클랜드와 마이애미 다음으로 적었던 템파베이는 하지만 흑자 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15년짜리 지역 중계권 계약을 새로 맺은 템파베이는 5천만 달러부터 시작해 계약의 마지막 해인 2033년에는 8,200만 달러를 받습니다. 매년 얼마를 받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가 5,600만 달러였다고 한다면 모든 팀들이 균등하게 받는 전국 중계권 계약 6천만 달러를 더해 템파베이의 TV 중계권 수입은 1억 1,600만 달러였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는 지역 수입의 48%를 각출해 모은 다음 균등하게 나눠 갔는데 이 역시 1억 1천만 달러로 템파베이는 TV 중계권 수입과 수익 공유 제도를 통해서만 2억 달러를 넘게 벌어들인 겁니다. 포브스가 발표하는 구단 가치 순위에서 미국 팀들이 너무 고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차원을 달리하다 보니 미국의 스포츠 구단들은 경기 침체가 오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마이애미와 오클랜드는 돈을 너무 적게 썼다가 수익 공유 분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템파베이도 마냥 아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결국 홈구장입니다. 템파베이의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는 1990년에 개장한 오래된 구장이며 무엇보다도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템파베이 팬들은 대부분 템파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트로피카나 필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템파에서 세인트 피터스버그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교통 정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팬들은 직관을 포기합니다. 반면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의 레이몬드 제임스 스타디움과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아말리 아레나는 모두 템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레이스는 시청률 등 꽤 높은 지역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관중 동원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입지가 좋은 구장을 보유하게 된다면 탄탄한 프랜차이즈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장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부지를 확보하려면 지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루빨리 새 구장을 지어야 하는 두 팀은 오클랜드와 템파베이입니다. 월드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라스베이거스로 떠난 레이더스처럼 어슬레틱스도 오클랜드를 떠나 라스베이거스로 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도박의 도시이자 복싱 타이틀전으로 유명했던 라스베이거스는 풋볼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하키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이미 이전에 왔을 정도로 스포츠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풋볼구장과 하키구장을 짓는데 재원을 많이 쓴 라스베이거스가 새로운 야구장을 짓기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에는 어슬레틱스의 트리플 A팀이 있고 2019년에 새로 구장한 라스베이거스 볼파크가 있기 때문에 비록 무더위와 싸워야 하겠지만 개폐식 구장을 만들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반면 템파베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템파에 새 구장 건설을 추진할 거라 밝혔습니다. 레이스가 템파 지방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흥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티켓 파워를 가진 선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선수로 디그롬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템파베이는 지난해 프레디 프리먼에게 지불 유예 없는 1억 5천만 달러를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먹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선수들에게까지 좋은 계약을 주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티켓 파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먼에게 거절을 당한 템파베이가 디그롬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지가 4천만 달러 연봉에 최소 8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벌랜더도 슈어저급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디그롬의 요구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3년 계약이라면 슈어저를 넘어서는 4,500만 달러 연봉이고 평균 연봉을 낮추려면 더 긴 계약 기간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는 예상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그롬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1억 3,500만 달러가 필요하고 템파베이는 디그롬을 영입할 경우 페이롤이 6,800만 달러에서 1억 1,300만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팀 페이롤의 40%를 한 선수에게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디그롬이 오게 될 경우 템파베이는 디그롬, 맥클라난, 글래스나우로 이어지는 100마일 트리오를 보유하게 됩니다. 물론 타선의 부활이 필요하지만 올 시즌 부상에 시달린 완더 프랑코와 브랜든 라우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방에 위치한 템파베이가 대형 FA를 데려오려면 오버페이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템파베이가 지난해 프리먼 영입전 때 그랬던 것처럼 오버페이를 해서까지 영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디그롬 영입을 시도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고향인 프리먼과 달리 디그롬은 플로리다가 고향이며 디그롬이 고향에서 가까운 곳에서 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그롬은 템파와는 차로 2시간 거리이며 올랜도 북쪽에 있는 플로리다주 델리온 스프링스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에 디그롬의 고향과 가까운 팀 중 디그롬을 영입할 수 있는 팀으로 애틀란타가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는 현재 페이롤이 1억 9,600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디그롬을 영입하게 되면 사치세 기준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애틀란타의 디그롬 영입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때 농구를 더 열심히 한 디그롬은 드래프트를 받지 못하고 스티슨 대학에 전학합니다. 플로리다주 딜랜드에 위치한 스티슨 대학은 300개에 달하는 대학 1부 리그 팀 중 학교 규모가 가장 작은 대학으로 휴스턴과 애틀란타에서 뛰었던 크리스 존슨 정도가 알려진 메이저리거였습니다. 하지만 스티슨 대학은 2014년 쾌거를 만들어냅니다. 코리 클로버가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제이콥 디그롬이 내셔널리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USC 출신인
톰 시버가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프레드 린이 아메리칸 리그 신인상과 MVP를 차지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같은 해 2명의 개인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메이저리그 투수가 7명에 불과한 스티슨 대학은 그중 2명인 클루버와 디그롬이 도합 4개의 사이 영상과 195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2학년까지 유격수로 활약하다 3학년 때 유격수 겸 마무리 투수를 맡고 다시 선발 투수로 전환한 디그롬은 이미 대학 최고의 투수로 떠오른 플로리다 걸프코스트 대학 크리스 셀과의 맞대결에서 홈런을 때려내 화제를 모읍니다. 하지만 세일이 2010년 화이삭스의 13순위 지명을 받는 것에 비해 선발 등판이 대학 통산 12번에 불과한 디그롬은 매치에 9라운드 지명을 받고 계약금도 9만 5천 달러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매치에 입단하기 전까지 플로리다를 떠나지 않았으며 플로리다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걸로 알려진 디그롬이 고향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면 템파베이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디그롬 덕분에 어디에 어느 근육이 있는지를 공부하게 된 저로서는 디그롬이 따뜻한 곳에서 건강하게 던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그롬, 맥클라난, 글래스나우로 이어지는 100마일 트리오도 보고 싶고 마이애미 샌디 알칸타라와 시트러스 시리즈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WBC에서 올인을 선언한 미국 대표팀은 이제 투수 명단도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애덤 웨인라이트와 양키스 네스터 코르테스의 이름이 발표된 건데요. 지금까지 참가가 확정된 선수들은 포수는 JT 리얼무터와 윌 스미스, 일루수는 폴 골드슈미트와 피트 알론소, 2루수는 트레버 스토리, 유격수는 팀 앤더슨, 3루수는 놀란 아레나도와 바비 위트 주니어, 외야수는 마이크 트라웃, 무키 베츠, 카일 터커, 세드릭 멀린스고 토미존 수술을 받은 브라이스 하퍼는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선발 투수는 오늘 발표된 코르테스, 웨인라이트와 함께 메릴 켈리, 불펜 투수는 데빈 윌리엄스, 데이빗 베나르, 딜론 테이트입니다. 다저스는 쉘비 밀러와 1년 1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 애리조나가 댄스비 스완슨과 인시아테를 주고 애틀란타에서 데려갔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밀러는 2016년 이후 성적이 6승 23패 7.02에 불과한데요. 다저스는 지미 넬슨처럼 밀러를 불펜 투수로 쓰기 위해 계약했습니다. 캔자시티의 벤치 코치였던 페드로 그리포를 새로운 감독에 임명한 화이삭스는 찰리 몬토요 전 토론토 감독을 새로운 벤치 코치에 임명했고 마이애미 감독에서 물러난 돈 매팅리는 토론토의 벤치 코치로 오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팅리가 2015년 마이애미로 가면서 헤어졌던 매팅리와 류현진은 8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